안녕하세요. 미니벨러 자독 노하워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메디슨 델타 10 SE와 델타 9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최대한 제가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담겨 있고 객관적인 사실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서 개인적인 취향을 잘 반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델타 10 SE, 델타 9 왜 고민이 필요할까요? 좌측에 보시는 델타 10 SE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우측에 보시는 델타 9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걸 알아야 사실은 이걸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동일한 점입니다. 동일한 점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의 두 가지 모델의 프레임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더블 버티드 알루미늄을 사용했고 6061 알루미늄입니다. 네,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프레임에서는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프레임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점들을 하나씩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휠 사이즈가 다릅니다. 델타 10은 20인치 451 사이즈, 좀 큰 사이즈의 하이림을 채택하고 있고요. 델타 9은 20인치 406 사이즈의 로우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6 사이즈 로우림 휠셋이 당연히 조금 더 가볍고요. 그리고 406이냐 451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많이 달라집니다. 451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달리기 좋은 얇은 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최대한 두꺼운 타이어를 쓸 경우에 최대 3mm, 37mm 폭까지 가능하고요. 맥시스 DTH 같은 경우 37mm 타이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델타 9 같은 경우에는 얇은 타이어든 두꺼운 타이어든 원하는 취향대로 쓸 수 있습니다. 슈발베 빅애플이나 빌리본커스 등 이런 굉장히 두꺼운 타이어를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두꺼운 타이어를 썼을 때의 장점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보도블럭이나 임도를 다닐 때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다른 점을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던 게 있는데, 델타 1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좌측 접이식 핸들 포스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좌측 접이식이라고 하면은 좌측으로 접어서 프레임 두 개를 반으로 접을 때 핸들 포스트가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접었을 때 굉장히 얇게 접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핸들 포스트의 높이가 잘 맞지 않으면 접을 때마다 높이를 조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델타 9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우측 접이식 핸들 포스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9이든 델타 10이든 둘 다 원하는 방식의 핸들 포스트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델타 10 SE를 타고 있지만 우측 접이식 핸들 포스트로 교체해서 우측으로 접으면서 좀 편하게 접히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얇게 접히는 것보다 편하게 빠르게 접을 수 있는 게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우측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이점을 보시면 델타 10 같은 경우에는 RSX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델타 9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 MT200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MT200이 브레이크를 좀 더 잘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RSX를 써보니 아주 적당하게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제가 X11도 탔었기 때문에 X11은 한 손가락으로만 잡아도 굉장히 세게 브레이킹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게 잡으면 앞으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잭나이프라고 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서도 V 브레이크나 림 브레이크보다 훨씬 잘 듣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델타 10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마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마노 구동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델타 10 SE는 구동계가 LTU R7 10단 MTB용을 채택하고 있고요. 최대 스프라켓이 기본적으로 42T까지 사용 가능하고, 제가 실제로 42T 튜닝을 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하이 변속 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델타 9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 소라 9단이라서 최대 스프라켓이 스펙상은 32T까지 가능한데, 저희 메디슨 카페에 보시면은 36T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별도 작업 없이 36T 다르셔도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이 좀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36T 스프라켓만 바꾸시면은 소라 9단에서도 36T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두 모델이 거의 비슷합니다.
좌측은 프로휠 온스 53T고요. 우측은 프로휠 솔리드 52T입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델타 10 SE는 켄다 크리테리움 타이어, 얇은 타이어 들어있죠. 우측의 델타 9도 슈발베 코작, 얇은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델타 9 같은 경우에는 406 사이즈에 좀 승차감을 좋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슈발베 코작을 오히려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라든지 빌리본 커스 등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큰 차이점, 마지막 큰 차이점이 색상입니다. 색상이 델타 10은 5가지 색상이 있는데 델타 9은 2가지 색상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거는 이제 메디슨 카페에서 타고치코님이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델타 9이고요. 이게 차이점을 눈치채셨다면은 이제 차이점 구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델타 10 SE와 이건 델타 9인데 둘 다 색상이 블루인데 색상이 다릅니다. 블루 색상이 델타 10이 좀 더 쨍한 색상이고요. 델타 9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차분한 색상이고 델타 9에는 펄까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휠 사이즈가 406이고 로우림 휠셋이죠. 아까 제 델타는 하이림이었습니다. 그 부분 차이점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델타 10 SE의 색상을 선택해 보실 텐데 여기서 네뷸라 그레이, 노바 화이트, 테스 블루, 솔라 레드, 코스믹 블랙 이렇게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네, 네뷸라 그레이 같은 경우에 그레이 색상이죠. 멀리서 보면 블랙 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눈으로 보면 그레이 색상이고요. 확실히 예쁩니다. 되게 차분한 색상이고 그 다음에 노바 화이트, 네,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실물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 흰검, 블랙 앤 화이트 튜닝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받아주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 테스 블루, 제가 타는 색상입니다. 쨍한 파란색입니다. 턴버지 P10 색상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좀 다릅니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사진 찍었을 때 쨍한 파란색, 그 다음에 솔라 레드는 쨍한 빨간색. 그래서 이 색상도 사실 제가 되게 사고 싶었던 색상인데 그때 레드 색상이 없어서 저는 블루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빨 튜닝, 검은색, 빨간색 조합해서 튜닝할 때 이렇게 굉장히 잘 받는 색상이죠. 사진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스믹 블랙, 그냥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 코스믹 블랙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보면은 실물이 조금 더 예쁘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이어 같은 것만 테놀로 바꿔주셔도 포인트 딱 들어가고, 제가 예전에 X11 블랙을 탔었는데 올 블랙이었어요. 타이어까지 다 블랙이었는데 그랬더니 좀 안 예쁘더라고요. 사진 찍어도 약간 무슨 뭐 흑백 사진 찍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어를 테놀로 바꾸고 탔었죠. 굉장히 예쁩니다. 테놀만 바꿔도. 델타 9 같은 경우에는 심플합니다. 왼쪽 서브스톤 블랙, 오른쪽에 플라즈마 블루.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색상 선택이 좀 제한이 있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델타 10을 사신 다음에 뭐 406 사이즈 휠셋 하고 싶으시면은 휠만 406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네, 디스크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휠셋 바꾸기도 좀 더 쉽고요. 그리고 델타 10 프레임은 델타 9하고 똑같기 때문에 406을 쓰시던 451을 쓰시던 마음대로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점과 단점. 델타 10 같은 경우에 달리기 좋은 20인치 451 휠셋이다. 미니벨로라고 하면은 20인치 이하의 휠셋을 채택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20인치 중에서도 큰 사이즈가 20인치 451 사이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클수록 자전거는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미니벨로다. 이 자전거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451 휠셋이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미니벨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성비 좋은 LTU 구동계를 채택하고 있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고 5가지 색상이 있다. 단점은 얇은 타이어로 인한 승차감이 저하된다. 조금 승차감이 안 좋은 편이에요. 저는 워낙에 근데 뭐 턴버지 P10 타다가 X11 타다가 이런 승차감이 안 좋은 미니벨로를 많이 탔기 때문에 저는 뭐 승차감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로드보다는 승차감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델타 10도 승차감을 좋게 하시고 싶으시면 맥시스 타이어나 켄다 스몰 블럭 같은 거 쓰셔서 승차감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하이렘 채택으로 인한 무게 상승. 그래서 순정 기준의 완성차가 12.2kg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경량화를 지금 많이 시켜서 10kg대까지는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무겁다, 휠셋이. 네, 그래서 이거 튜닝하시면 경량 휠셋 튜닝하시면 무게 꽤 많이 빠집니다.
기본 핸들 포스트가 좌측 접힙니다. 그래서 저도 우측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좌측 접힘이라도 딱 접기에 최적화된 세팅으로 핸들바 높이를 세팅해 놓으시고 항상 타시면 높이 변경 없이 타시면 접을 때 한 방에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좀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델타 9 같은 경우에 장점과 단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은 타이어 호환성이 좋다. 왜냐? 휠셋이 406 사이즈 휠셋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시마노 구동계, 전국 일주, 국토 종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만한, 가다가 트러블 없을 만한 시마노 구동계고요. 그 다음에 믿을 만한 또 시마노 MT200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측 접임 핸들 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대신에 이제 우측 접힘을 썼을 경우에는 접을 때는 좀 더 편리하지만 접었을 때 부피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단점은 이제 9단이죠. 9단 살짝 아쉽습니다. 저는 뭐 8단, 9단, 10단 뭐 어떤 자전거를 사든 다 10단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제 11단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10단 구동계까지는 좀 가성비가 좋은데 11단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확 뜁니다. 스프라켓 가격도 확 뛰고. 그래서 제가 11단 튜닝은 자주는 안 하고요. 대부분 10단으로 튜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10단으로 튜닝 하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상세히 방법이 다 나와 있고, 이제 승차감으로 구매하기에는 타이어가 코작이다. 델타 10 SE가 빨리 달리기용으로 얇은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고 451 사이즈 휠셋을 채택하고 있는데 왜 델타 9를 기본 타이어를 코작으로 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건의를 드려볼 생각이고, 어차피 406 사이즈 휠셋을 채택하고 있으니 기본 타이어도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로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두 모델의 차이점이 확실히 부각이 되면서 선택이 좀 쉬워지겠죠, 소비자들이. 그리고 선택의 폭이 적은 색상, 두 가지 색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자전거 델타 10 SE 사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뒤에 오르트립 싯백을 새들백을 달았고요. 새들백 2고, 이제 시포스트는 라이트 프로 카본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경량을 한 흔적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크랭크는 제가 좋아하는 볼라니, 지금 뭐 브룸톤이건 파이크건, 파이크 튜닝할 때 처음 볼라니 크랭크셋을 썼는데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모든 자전거의 크랭크셋을 대부분 볼라니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구름성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시마노 42T 스프라켓이 들어있습니다. 데올의 10단 구동계 셋으로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파랑색 물통 케이지, 저거는 이정민 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네, 나름의 소중한 선물이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에르곤 그립으로 교체를 했고요. 날씨 좋을 때 탔을 때 그립네요. 지금 이때 가을 날씨였는데 날씨가 빨리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미니벨로는 이렇게 접어서 지하철 타기에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핸들바를 올린 상태에서 밀바를 하시면은 상당히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을 날씨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남사복 갔을 텐데 42T 스프라켓 튜닝하고 나서 어필 테스트 하러 갔습니다. 역시 42T 무난하게 올라갔고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동계는 1X 구동계를 유지하면서 앞 다단화를 하지 않고 뒤에 스프라켓을 끼워서 어필을 강화하는 방식의 튜닝입니다. 역시 제 블로그에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여긴 남산 사진이네요. 아주 델타가 호강했죠. 이날 굉장히 멋진 풍경을 보고 아주 잘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커피 마시니까 커피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강한 델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너무 힐링되고 좋았어요. 이렇게 접어갖고 점프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이제 그 개찰구가 장애인 있는 데로 넘어가면 조금 편하고요. 자전거 들고 갈 때. 저게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갖고 위로 들고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남산 사진입니다. 아무튼 모두 즐겁게 라이딩 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 잘 찾으셔서 즐거운 미니벨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